안녕하십니까. 제가 5장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제 동영상 서비스를 하나 이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수업, 퀴즈나 또는 발표, 토론을 할 때 조금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10분 이내로 간단하게 영상을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교재를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Chapter 5 Innovative EC Syste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nnovative EC System은 우리가 이제 혁신적인 EC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는 B2C와 B2B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EC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보시면 우리가 꼭 어떤 그 B2C, B2B 뿐만이 아니라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government 쪽, 그러니까 정부 쪽이죠. 또는 개인 간 거래에서도 이러한 어떤 우리가 EC 혁신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government 쪽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정부죠, 정부. 정부가 대국민 서비스, 그리고 기업 간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이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혁신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그 e-government라고 해서 상당히 전자정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발전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UN 회원국 94%가 이러한 e-government를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전자 참여 지수가 2위로서 상당히 이러한 그 온라인을 통한 정부의 참여 또는 대민 서비스가 상당히 발전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자정부 준비 지수라고 해서 UN에서 발표를 하는 건데요. 이것도 UN 회원국 중에서 저희가 6위를 차지를 하고 있어서 이런 어떤 대민 서비스가 상당히 발전되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government를 보시면 크게 대국민 서비스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먼저 citizen, 즉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은 크게 전자 서비스와 전자 민주주의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전자 서비스에 있는 전자 민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을 떼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사를 했을 때 전입신고를 한다든지 또는 각종 세금과 같은 공과금을 낸다든지 또는 범칙금을 내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저도 얼마 전에 교통 위반을 해서 범칙금을 이 전자민원 서비스를 통해서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 서비스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자민주주의인데요. 전자투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전자투표가 활용되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또는 구의원, 시의원을 뽑을 때 우리가 전자투표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런 이제 익명성의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못했지만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예를 들면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전자투표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픈 프라이머리와 같은 이런 이제 정치권의 어떤 변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여러분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거친 다음 투표를 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렇게 정부에게 기업에게 서비스하는 것을 우리가 전자상거래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전자상거래 대표적인 것이 나라장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대표적인 G2B, 즉 government가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한 해 나라장터를 통해서 거래되어지는 금액만 하더라도 63조 원에 달합니다. 한 해 나라장터를 통해서 8조 원 정도를 절감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례는 UN 우수 사례로 평가를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발표자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전자관리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정부에 소속되어져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오피셜, 퍼블릭 오피셜을 대상으로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공무원 간끼리 서로 예를 들면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전자결제 서비스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한 부서에서 만든 여러 가지 사업 같은 것들을 다른 부서에서도 참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활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전자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정부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citizen, 즉 국민들이 서로가 여기 보시면은 person to person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우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대표적인 C2C, P2B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만든다든지 네이버의 지식 인 서비스를 활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또는 세계적으로 위키피디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가 first to first 또 C2C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company는 보시면은 employee인데요. 이렇게 employee 간끼리 서로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이제 제도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기업, 학교나 또는 뭐 이렇게 회사에서 기업체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 같은 것들도 있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다 한 번씩 해보셨던 뭐 메가스터디 같은 것들, EBS 같은 것들 또는 사이버 평생교육이라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기업이 또 개인들에게 대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e-learning 또 publishing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반대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아이디어 또는 지식 같은 것들을 기업이나 또는 학교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지식 경영이라고 해서 knowledge manageme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brain outsourcing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골드거프나 P&G, 링크드인 같은 서비스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케이스 때 다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새로운 어떤 기술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술이 어떤 그 사용되어지는 소비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을 묻거나 또는 아이디어를 들어서 그 기술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업이 사는 뭐 그러한 형태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구성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이번 5장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 government, citizen, 그리고 기업 이렇게 여기가 이제 C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government에서 G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기업체가 되니까 B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G2C, G2B가 되고요. 또는 B2C가 되는데 또 citizen이 이렇게 제공할 수도 있으니까 C2B 뭐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되어지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5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